안녕하세요. 네, 외신이 본 북한 시간입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침 일본 자민당이 아베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9월 14일 날 총재를 뽑고 16일 날 국회에서, 그러니까 14일은 이제 자민당에서 뽑는 거고요. 이제 내각 책임제니까 자민당에서 뽑히면 거의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16일 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 때도 바이든이 바뀐다고 해도 뭐 한반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냐. 결국 미국은 미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뭐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는 것이고, 그 미세한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변화가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자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출마를 했고요. 그 중에서, 네, 잠깐만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출마를 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스가가 지금, 스가 요시히데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민당 내 역학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시바 시게루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2배 이상이죠. 물론 과반수를 넘진 않습니다. 34.3%이긴 합니다만 스가의 14.3%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죠.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자민당 내 국회의원들의 또 그들이 선호하는 총재는 다른 것이죠. 그것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우리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였다고 하면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 약간 소름이 돋는 반면교사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북관계, 한반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뭐 스가가 되던 이시바가 되던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가 되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해왔던 이시바가 된다면 뭔가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가가 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자민당 내 7개 정파 중에 5개 이상의 정파가 스가 쪽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죠. 물론 마쿠에 있는 아베가 사퇴는 했지만 영향력이 있고, 또 그리고 최대 파벌이 뭐 스가를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굳이 외신을 조금씩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한 발 한 발, 뭐 결론이 이래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결론이 도출되는구나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도 있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영어의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혹시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조 아베 is resigning. What does this mean for North Korea? 과연 이것이 북한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아베가 사퇴하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대략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this much seems clear.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냐? Even as Japan's political landscape stands on a cusp of seismic changes. seismic이라는 건 지진이라는 뜻인데요. 지진에 가까운, 일본이 지진의 나라니까 엄청난 변화의 한 정점에 있다. The long-sought window of opportunity for diplomatic reset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remains elus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노려왔던 북한과 일본, 수교 때문에, 그리고 뭐 돈을 얼마 주겠다, 뭐 납치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북일 간에도. 그 이슈들에 대해서 과연 리셋이 가능할 거냐, 외교적인 리셋이 가능할 거냐, remains elusive,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결론은 그렇지만 결코 이것이 아무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해주시죠. 네, 첫 번째 단락입니다.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resigned, announcing his intention to step down
at a press conference in Tokyo last week. 8월 말이었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Abe's imminent departure, 사퇴입니다. leaves open a wide range of questions regarding Japan's foreign policy direction, including the future of Japan's uneasy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okyo's broader role in the ongoing Korean conflict.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아베의 사퇴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방향성에 있어서, 특히 디렉션에 있어서 북한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uneasy relationship, 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좀 하이라이트를 두고 싶은데요. 강조하고 싶은데 도쿄 일본의 브로더 롤입니다. 도대체 일본의 어떠한 더 폭넓은 역할이냐.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미국이 계속 일본과 손을 잡고 더 큰 역할을 해라. 일본이 이 지역의 깡패, 이 지역의 골목대장으로서 야 니네가 한번 힘을 실어봐, 힘을 사용해봐 라고 하는 것이 미국 민주당의 큰 정책이었고 오바마의 정책이었고 그래서 아베가 뒷배를 믿고 이 평화헌법을 없애려고 했고 한국과 쥐소미아를 맺으려고 했고 물론 미국이 압력을 가했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줬고 이런 그 더 큰 역할이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면 한반도의 평화에는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과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도대체 하려고 노리고 있는가. 이것이 좀 걱정됩니다. 네. 다음 단락입니다. The most imminent issue raised by Abe's departure is the fate of the Japanese citizens who were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betwee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북일 관계에서 철저히 이것은 일본의 입장입니다. 북한과 남한,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일본이 우리를 강제 침략했던 거, 그리고 독도의 이슈가 큽니다만 일본 애들이 항상 이슈로 잡는 것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북한에 의해서 우리 일본 시민들이 납치됐다. 이게 이슈입니다. 이거를 끌고 들어와서 아베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리고 멀리했고 이걸로 치면서 뒤로는 조금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려고 했고 스가가 아베와 그 한 배를 탄 아베와 그 입장이 맞은 것도 결국은 이 일본 그 납치인들의 문제, 이 어덕티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덕티즈의 문제에 대해서 둘이 합의를 봤다는 거죠. 다른 정치인들은 조금 다른 이슈가 야 그런 미묘한 문제, 민감한 문제들은 놔두자, 덮어두자 하는데 아베와 그리고 이 스가 히데요시만이 이 문제를 아주 스가 요시히데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kyo suspects that hundreds of Japanese citizens were kidnapped by Pyongyang over the prior decades, but only 17 such cases were formally recogn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중요합니다. 수백 명이 납치됐다고 자꾸 우겼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은 17건입니다. 17건입니다. Abe described the abductees' safe return as his life's work. 즉 아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 평생의 일이다. 내가 이것을 계속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납북자 문제를 making it a top national security priority in subsequent talks with Pyongyang. 그래서 이걸 탑 아젠다, 제1의 아젠다로 올려놨고요. Abe's efforts appeared to bear fruit in 2002 when DPRK, 북한입니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DPRK agreed to return 5 Japanese citizens. 2002년도에 이 아베의 그 집요한 요구에 결국 5명을 return 시켰습니다. But despite North Korea's promise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12 remaining 17건이니까 5명 빼고 지금 12건이 남았죠? No other Japanese nationals were ever returned. 자, 이게 왜 12건이 사라졌냐? 다음입니다. 보시면 Abe labeled his failure to resolve the adoptee issue as one of the biggest regrets of his 8-year long tenure. 거의 8년에 가까운 아베의 어떤 자신의 임기 동안 이 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실수다, 실패다, failure다라고 강조합니다. A diplomat told the Japan Time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terested in whether the next Japanese prime minister
will stick to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러한 기조를 stick to the issue like Abe. The matter is closed as far as 평양. 하지만 평양은 이 문제를 이미 정리했습니다. Which insists that the 8 of the other 아까 12건 남았죠. 그 중에 8명은 dead 이미 사망했고요. Remaining 4 그리고 4명은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화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is concerned. Still 뒤에 읽어드릴게요. 다시 Remaining 4 never entered North Korea.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Still, the degree of severity 이 문제의 심각도에 대해서 with which the next prime minister continues to press the issue will set the tone. 과연 이 이슈를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Japan North Korea 톡의 톤이 결정될 거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입니다. 예,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Perhaps the most vivid aspect of Abe's foreign policy legacy is his gradual transition away from the strictly defined Japanese pacifism. 흔히 말하는 평화헌법이죠. 이 평화헌법 그 헌법 7조에 일본은 자위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 활동을 할 수 없다. 군사 행동을 해외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에서로부터 전환을 시도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Prior decades to a more proactive, 더 자극적이고 호전적이고 militarily robust, 군사적으로 아주 힘있는 강한 그러한 전략을 취하려고 해왔습니다. Understanding of Japan's security interest. 이게 일본의 안보다라고 주장하면서 A core feature of Abe's ambitious defense reorientation. 이러한 아베의 reorientation, 방향을 재정립했던 것. 평화로부터 군사적인 행동으로 is a hard policy line against North Korean weapon testing. 그래서 이제 북에서 계속 미사일 테스트를 한다거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할 때마다 아베는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apan has long been a leading advocate of 지지했다는 겁니다.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rrayed against the DPRK. 공화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sanction에 대해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일본은 늘 요구해 왔습니다. Abe's focus on punitive measure.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 Punitive measures to include changes in Pyongyang's behavior conjures. 이것은 대조를 이룹니다. stark contrast. 그것을 우리가 conjure,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의 강한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부드러운 대화 정책이죠. Stark contrast to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s more conciliatory, 대화, 부드러운 approach of working with the DPRK in the hope of striking a deal on denuclearization. 비핵화에 대해서 문 정부는 우리는 당연히 대화를 취하는 거고 미일은 강한, 그리고 미국은 특히 민주당은 뒤에 숨어서 일본을 골복대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Given his, 여기서 his는 아베입니다. 아베의 dark efforts. 강아지처럼 아주 집요한, 불독처럼 집요하게 이 물고 늘어지는 dark efforts to counter international sanctions. 국제적인 제재입니다. Against North Korea,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Abe has earned a singular loading of 평양. 평양에 대한 아주 적대감, loading을 보이고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okyo's protestations over a November 2019 North Korean missile test by Japan's waters. water에 s만 붙이면 이게 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해상에 2019년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아주 뭐 일본이 지랄을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DPRK's state media lambasted. 여기에 또 대해서 북한 공화국의 방송들은 아주 강하게 아베를 lambasted, 꾸짖었습니다. imbecile and political dwarf. 이 전응하고 정치적인 난장이 같은 놈아. Earlier that year, North Korea remarked on Japan's wicked character. 일본의 캐릭터는 아주 사악하다. And the loathsome words of its wizard-faced. 족제비 같은 면상에 아주 사악한 말들을 해대고 있다.
Foreign minister whilst turning down Abe's offer. 이때 이렇게 아베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아베가 우리 한번 만나자,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을 offer for a Singapore style summit. 트럼프와 만났던 것처럼 싱가포르 형식으로 특별한 주제 없이 우리 한번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자라는 걸 아주 거절했죠. Without precondition.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즉 아베는 일본 사람들 왜 그렇죠? 겉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르다고. 혼내 자기의 진짜 모습과 다때마이 앞에 내보이지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듯이 아베도 역시 똑같이 겉으로는 욕하고 뭐 이런 어떤 시비를 걸면서 뭐 납북자 문제라든지 이슈를 제기하면서 뒤로는 이제 한번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without any precondition.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은 아베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조건을 거절했습니다. More recently, Abe's government has taken the unprecedented step of suggesting the need to consider preemptive strike option. 즉,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는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지금 헌법을 결국 바꾸지 못했죠. 아베가 계속해서 바꾸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자신들 나라의 헌법에 어긋나는 어떤 선제 공격을 suggesting 그것에 대한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사악하죠. To address the increasingly sophisticated North Korean missile threat. 결국 빌미는 뭡니까?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하겠다. 계속해서 바람을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미국이 뒷배를 봐줄 거고 유럽에 아직은 좀 뜨뜨미지근한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던지는 거죠. 다른 나라들의 호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Over the past decade, Abe has transformed Japan into an increasingly assertive regional power. assertive, 되게 단호한. 이전에 일본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평화헌법을 핑계로 대서 조금 뒤로 빠지려고 했죠.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다? 정경분리.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겠다. 근데 아베가 등장하면서 뭐예요?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assertive regional power. 지역의 골목대장이 돼야 미국 봐라. 경제적인 이득도 따라오는구나를 아베가 깨달은 것 같아요. 따라서 자민당도 이 노선을 따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즉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골목대장이 돼서 중국을 견제한다, 한반도의 불안 사태를 경계한다는 것을 빌미로 변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대가를 군사행동으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He has accomplished this while not only preserving but cultivating and expanding Japan's long-standing post-war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미국과의 오랫동안 지속된 이 안보 협력을 계속해서 배양하고 확장하고 그러한 것을 조건, 빌미로 해서 이 북한 관련, 북미 관련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The prospect of a military resurgence. 군사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군국주의의 resurgence, 부활. Washington aligned Japan. 미국과 이미 aligned, 조종을 한 일본은 그 방향성을 has placed 도쿄 and 평양 on a geopolitical collision course.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도쿄와 평양을, 일본과 북한을 geopolitical, 지정학적으로 collision, 충돌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겁니다. Sparking openly, 아주 공개적으로 antagonistic relationship that continues to alternate between prolonged standstill and bitter confrontation. 정체돼 있거나 때로는 아주 적대감을 드러냈던 이 북일 관계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It is unclear if Abe's departure can meaningfully shift.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This dynamic,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에, 이 동북아의 상황에 미, 남북, 그러니까 미일 그리고 한반도의 이 상황에 변화가 있을까?
as even a less hawkish, 덜 매파, 덜 호전적인 successor, 후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will remain bound by the harsh security realities. 온다 하더라도 덜 매파적인 후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이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은 여전히 그 안보의 현실, 현재 아베가 직면한 confronting the present government, 현재 아베 정부와 똑같은 그러한 어떤 이 갈등 상황 하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이 글은 맺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베 이후에 지금 이제 스가가 아직 14일 그 이전입니다만 스가가 상당히 그 앞서가고 있다는 아니죠. 이제 단순히 얘네들은 개파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스가 요시되는 순전히 자민당 내의 안전빵, 아베가 해왔던 지침을 그대로 가져갈 것.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스가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요. 14일 선거에 따라 달라질 거고, 하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그리고 1년입니다,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아베의 남은 임기를 마치고 끝날 건데, 그래서 그동안은 아마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느냐, 뭔가 변화, 아베가 되느냐, 스가가 되느냐, 똑같은 놈이지만 무슨 변화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내년 9월 이후에는 선거가 또 있겠죠. 그러면 그 선거 때는 스가도 자신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또 수상을 하고 싶으면, 되고 싶으면 뭔가 정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약간 말이 바뀐 게 스가가 내가 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회담을 하고 싶다.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싶다라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침 자민당의 아베가 바뀌면서 스가가 지금 대세인 것 같은데 과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 거냐. 하지만 큰 변화는 없더라도 결국 상황을 바꿔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와 북한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역시 키는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 내심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이들의 약점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잘 공략할 때 한반도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족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고칠 것은 고쳐가고 또 저희들이 시선을 잡아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껴주시고 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